네, 다시 국민의힘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강원도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광주 쪽을 방문해서 이 청년들을 만나고 부산에서도 청년들과 4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던 이준석 대표 다음 행선지는 강원도라고 예고를 좀 했습니다.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더니 최고위원회가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느덧 나가시면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최고위원회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 발언하시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이 대표가 좀 당을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행보를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의 그런 행보에 대한 저희 입장은 여러 차례 벌써 기자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 데 대한 그런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이 답하는 거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가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없어서 재미없다. 본인 할 때 재미없었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렇죠. 본인이 있으면 재밌는데 본인이 없어서 재미없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주일이면 지지율 자기가 올릴 수 있다고. 그 이야기는 또 뭐냐면 역으로 내가 곧 당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원을 모으고 자명을 하면서 당원들을 또 이렇게 만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당대표 선거에 무조건 출마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왜냐면요.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핑계로 해서 저는 공천에서 탈락시킬 거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음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방법은 내가 당대표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곽을 돌면서 지지세도 모으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법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부산 수변공원에 모인 20, 30대 청년들이 저 정도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한 4, 50명 정도는 돼 보이는데. 많이 모였죠. 많이 모인 거죠? 많이 더운 모였죠. 날씨에. 예, 즉석 각자 공개에 음식 저 정도 싸가지고 모였으면 와서. 많이 모였죠. 그럼 지지세는 무시 못한다? 지금 제가 알기로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거의 1등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의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압도적이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좀 비슷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재밌는 분이니까 이슈도 만들어내고 또 갈라치기 하면은 50% 가까이 하면 1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용기를 주는 발언인지 아니면은 신란하는 발언인지 저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김수수 총장님, 저 SNS에 자신이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명이 아니잖아요. 예. 뭐 윤리 결정을 순수히 고분고분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식의 저항과 본인식의 정치적인 행보를 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처음에 이제 예상할 때는 네. 뭐 법률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당내에 뭔가 그 기구를 통해서 뭔가 이 이슈를 만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안 한 선택인데 그러니까 정면 충돌은 안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준석 윤핵관들과? 대표가 상당히 저거는 잘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안 붙이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방법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어디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봐라 나는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이 힘을 모아서 외곽을 돌아서 중앙을 다시 공략할 거야. 이건 이제 대외적으로 밝히는 거고요. 제일 하나의 리스크는 이제 사법 리스크죠.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의 예.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하나는 권성동 직무대행이 이제 어제와 같은 저런 그 이 채용 문제에 대한 발언이나 원내 전략에서 실수하면 이제 조기에 직무대행이 종료되는 경우 예. 본인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전당대회를 강행하게 된다든가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데 그 권성동 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오래 버티고 있으면 이준석 그 지금 현재 대표의 전략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포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뭘 요구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복해라. 성복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의사와 상관없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러면 수용해라. 성복하느냐? 성복은 다른 문제예요. 수용은 이미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성복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복은. 그럼 저렇게 되는 게 괜찮은 거냐? 정치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저거는 왜 당원과 바닥이라는 두 가지 단어에서 괜찮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어요. 제가 당을 떠나니까 보십시오. 지지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 본인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그런 말안 최고위원회가 하죠. 재미없다 그 얘기만 했지. 지금 최근에 재미가 없죠. 물론 그 매일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보기에는 누구 지령받고 와서 나 공격하는 재미 붙인 최고위원들하고 앉아 있는데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었어요라고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던지는 이미지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시련을 겪으면서 민심을 듣는 민심 경청, 당심 경청 투어 개념으로 전국을 돌아다녀야지 다니면서 제가 없으니까 당 지지율 빠지는 거 봤죠? 이런 식으로 윤핵관들 비춰져서도 욕하고 다니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윤리위 때문에 어쨌든 뭐 쫓겨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당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지금 대행하고 있어요. 근데 또 지금 이 사적 채용 논란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기사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돼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돼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예요? 안철수예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텨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 이건 또 뭔 얘기일까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동맹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보면 순망치한 상태로 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 그럼 이와 잇몸의 관계다. 이와 잇몸의 관계가 가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지금 그 다음은 누구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흔들리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론 그 앞에 비대위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론이 점화되고 조기 전당대회가 되면 장제원 의원이 갖고 있는 조직력, 당내 기반과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력 이 묶음이 되면 안철수 의원이나 의원이 유리할 구도로 갈 수도 있다. 물론 김기현 의원이나 다시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정말 본인이 한번 모든 걸 내려놓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윤핵관의 기획이든 아니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당내에서 적어도 공격받을 만한 빌미.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이렇게 방어를 적극적으로 못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성찰해야 돼요. 너무 날카롭게 그렇죠? 뭐 자기 주장을 싸움꾼이라는 이런 의미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텨주는 게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자신의 복귀를 위해서 더 좋다. 이런 해석을 신성범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율과 관련돼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32%까지 떨어지고 부정응답이 60%를 넘어버렸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반등시킬 수 있을까? 법과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차분차분 국정 운영을 끌고 나가면 떨어졌던 지지율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번 주 20일 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 5개 부처 장관이 직접 긴급 성명도 발표를 좀 했는데 이게 바로 지지율을 올리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 먼저 얘기 듣고 와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이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저는 참모들 내지 내각 또는 이제 빼고싸고 있는 어떤 정부 여권 전체의 책임이 오히려 90%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참모들이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오히려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이제 대통령을 국민들 앞에 너무 내모는 듯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요인은 분명히 우리 여권이나 대통령실의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뭐 인사 문제라든지 잘하려고 했던 소통의 방식이 다소 불편하게 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걸 딱 보는 순간 MB 정부 초기에 소고기 촛불시 기억하시죠? 예. 그거의 데자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번에 들었는데 잘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이렇게 조금 연결시켜 가면 다 연관돼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자칫 하다가는 지금 소위 말해서 반 윤석열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뭐 표현을 빌자면 노조와 또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가 이걸 빌미로 MB 정부 때 쇠고기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어떤 반정부 집회 투쟁이 있었듯이 그렇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단호하게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맞아요? MB 정부 때 광우병 사태의 데자뷰라는 나경원 의원의 말 속에는 네. 지금의 야당 내지는 노조 또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이 일을 계기로 대규모 반정부 투쟁으로 나갈 거라는 염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 부총리를 비롯한 노동부 장관 그래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프레임인 거예요? 그런 흐름인 거예요?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문제의 핵심을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일단 지금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율 떨어진 이유는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노조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 성향 야당한테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 저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기가 떨어지면 예컨대 우리 집에서 그 다 우리 애들이나 뭐 저희 집사람이나 저를 싫어한다라고 하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제 문제지 외부에서 찾을 문제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요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라성 같은 그 엄청난 기성 정치인들 다 제끼고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상대방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떨어진 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되는 게 180석 가까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좀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180석 가까운 그 엄청난 여당 그 지지를 그 등에 입고서 그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치 신인한테 패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 정치 쉽네. 뭐 이거 내가 뭐 1년 만에 내가 대통령까지 됐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 연장선상으로 아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지지율 했던 게 누구냐면 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5년 내내 내 지지율이 뭐 80%까지 갔어. 그다음에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도 40%야.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재창출이 안 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가 보다. 그다음에 이제 총선도 좀 시간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지지율과 그 부정적인 그 반대율이 너무나 이제 차이가 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가고 있는데 짧게라도 세 분 얘기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야당 내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는 의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고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내부 규칙을 바꿔서 령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 더 한다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으나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 적용된 말이거든요. 그렇게 정치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리에서 천하를 얻는 게 너무나 행운에 얻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 기분에 젖어 있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생각을 빨리 본인이 바꿔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예, 저는 뭐 아까 보니까 이제 김재원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참 고생하신다. 애들러서 나경원 의원은 이거 저기 도와주려고 한 발언이에요. 이제 애들러서 야당이 이렇게 몰아간다. 촛불 시 저기 전부 다 애들러서 하시는 광우병 거죠. 사태처럼. 사실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참 애들러서 하시려고 고생하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닌데. 기재부 장관, 기재부 부총리가 예.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제가 알기로는 권위주의 정권 지나고는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저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개별 기업 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저렇게 강하게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사정이라든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떤 이 지지율 하락의 국면을 프레임을 전환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식 같아요. 이건 뭐 저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광우병 때하고는 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래도 미국과 관계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소고기 수입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떤 국정 철학이나 비전이나 정책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네. 저는 야당에서 탄핵 이야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첫째, 탄핵의 조건이 돼야 되지. 여론조사 지지율 낮다는 이유로 탄핵할 것 같으면 역대 정권 가운데 10% 20% 넘어가면 전부 다 탄핵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법적 요건도 안 될 뿐더러 진짜 그 뭐랄까 당대표 경선을 앞둔 당 전당대회를 앞둔 정치 공세의 일환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해 주겠습니까? 아니 뭐 요건이 돼야 하죠. 그리고 이제 겨우 출범한 지 두 달 오늘 두 달하고 8회잖아요. 8회. 석 달도 안 됐는데 탄핵 운운한다? 유일한 이유는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저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지지율 문제는 뭐 다들 말씀하시지만 결국 대통령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한다는 자기 신념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뭐랄까 국민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겸손하게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게 모든 출발점이에요. 오늘 이재명 의원 출마 얘기나 하지도 못했네요. 내일 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